전광열. 뛰어난 연기력과 중후한 목소리와 발성, 믿음직한 이미지 등으로 정평이 나 있는 대한민국의 배우다. 보성고등학교 1978년 68회 졸업생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음악학부에서 바순을 전공했지만 음악보다는 연기를 하고 싶어 비싸기로 소문난 악기인 바순 여러 개를 스스로 박살내며 반항한 끝에 결국 아버지에게 배우가 되는 것을 허락받은 대신 집에서 쫓겨났으며 그 뒤 스타덤에 올라가고 나서야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격렬하게 싸워 이기고 인생도 성공한 인생 승리자. 1980년 TBC 탤런트로 공채된 후 데뷔했으나 그해 11월 언론 통폐합으로 TBC가 사라져버리면서 10년 넘게 단역 전문 배우로만 인식되었다. 아침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에서 웨이터나 남주인공 친구의 동생의 애인, TV 문화권에서 조연 및 단역 등 단순한 비중이 대부분. TBC의 간판 스타들도 KBS에 반강제적으로 이적한 후 한동안 텃세나 비중 문제로 고생했으니 초짜 신인이었던 전광열이야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오랜 기간의 무명 시절을 보내고 소설가 이병주의 원작을 극화한 지리산의 주인공 이규 역을 맡아 주목을 받는다. 격동의 시대를 관조하는 나약한 지식인으로서의 연기는 전광열을 다시 주목할 만한 작품이었다. 이후 1990년 해방전후사를 다룬 드라마인 여명의 그날에서 김일성을 맡아서 극 초반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보였고 친구, 이영우 등 중견 스타들과의 연기 대결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보여 드라마의 타이틀로를 맡았다. 사실 허준에서 보이는 혼신의 연기력의 싹이 여기서 이미 들어왔었다. 특히 기존의 천하의 개쌍놈의 김일성이 아닌 88여단 출신의 독립투사로서의 카리스마와 해방 이후 권력을 잡으면서 점차 흑화되어가는 모습을 냉정하게 다루었다. 하지만 결국 김일성 미화를 이유로 13회 만에 조기 종영되었다. 방송위원회에서 내세운 이유는 일개 마적단 출신의 가짜 독립운동가 김일성을 독립운동가로 그린 점, 김정숙을 예쁘게 내세운 점,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야만 나오는 낙하산 훈련 이야기를 다룬 점을 들었다. 쉽게 말해서 이전의 반공 영화에서 나오던 폭불이 영감 수준의 평면적인 악역 이미지만이 옳다고 한 격이다. 이때의 힘든 경험을 이겨내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1993년작 폭풍의 계절에서 따뜻한 성품의 오빠 역으로 다시 인기를 얻게 되었다. 1999년작인 시문화 주연의 SBS 드라마 청춘의 덫으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전광열은 이 작품에서 약혼자였던 이종원에게 버림받고 그와의 사이에서 얻은 사생아까지 잃은 시문화를 위로하는 살짝 개념 없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재벌 2세 역을 소화하면서 당시 여성들의 훈남으로 떠올랐다. 명대사는 내가 사랑해. 당신은 천천히 해도 돼. 사랑하게 만들거요. 이후 같은 해에 허준에서 주인공 허준을 맡아 혼신의 연기를 보여주었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전광열은 톱스타로 급부상했으며 2000년 MBC 연기 대상을 수상했다. 극 초반 망나니 같았던 허준의 청년 시절을 지나 스승 유이태를 만나 훌륭한 의원으로 성장하고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숱한 곳에서 병자를 살피다 죽은 허준의 일대기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그려냈다. 특히 30회 스승 유이태의 죽음으로 그의 유지를 받들며 시신을 해부하고 스승의 죽음에 가슴 깊이 오열하는 장면, 44회에서 손목이 잘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어의 양예수에게 스승의 몸을 열어 반의를 보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은 한국 사극 통틀어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데 종방기념 스페셜 방송에서 밝히길 섭외의 1순위가 아니었다고 한다. 1순위는 손창민, 차인표였다고 한다. 허준으로 인기몰이한 그는 시트콤 새 친구,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에 특별 출연하였다. 한편 허준이 저 멀리 이라크에서 대히트를 치게 되어 이라크 영부인의 초청으로 이라크를 방문하기까지 했다. 이라크에서 80%의 시청률을 찍었고 드라마 방영 시간에는 테러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한다. 그 이후 이미지 변신을 위해 영화로 발을 들였다. 영화 배사매무초에선 무능한 가장, 2424에선 마약미네반 중간보스 역을 맡아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지만 흥행면에서 참패했다. 2002년 KBS ETV 장희빈에선 숙종 역으로 2년여 만에 브라운관 복귀였는데 그간의 사극에 나왔던 숙종들 중에서 가장 실록에 묘사된 숙종과 흡사하다는 평을 받으며 김예수와 함께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했었다. 전광열이 연기한 숙종은 선대 숙종이었던 박근영, 강서구, 이모, 후대 숙종인 지진이 유아인과 달리 그야말로 실록에 묘사된 대로 한번 뚜껑이 열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진 불같은 모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여인에게도 사약을 내릴 정도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상반된 모습을 동시에 가진 인물로 그려졌는데 역사 왜곡이란 소리까지 들었던 지진이 유아인의 숙종보다 이쪽의 평가가 더 높다. 2005년 흑역사인 사랑찬가에 출연, 그 밖의 사랑공감에도 주연으로 출연하였다. 2006년 MBC의 주몽에선 부여의 왕인 금화왕 역으로 열연을 펼쳤는데 한나라에 대항하려 하면서도 유화 부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친구인 해모수를 배신하는가 하면 해모수의 아들인 주몽을 친아들처럼 아끼면서도 국익을 위해서 제거하려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연기했다. 당시 극중에서 옥좌에 앉아 45도 얼짱각도를 항상 유지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자신을 떠나려는 유화 부인을 홧김에 베어버린 뒤 죽어가는 유화 부인을 안고 오열하며 용서를 비는 장면은 당시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을 정도다. 2007년
SBS에서 방영한 왕과 나에선 내시부 수장인 상선 조치겸 역으로 열연을 펼쳤는데 그 카리스마는 주역인 김처선 역의 오만석이나 성종 역의 고주원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였었다. 오죽하면 방영 당시 내관이 왕보다 더 위험이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 왕과 나의 초중반을 휘어잡고 이후 연산군 역을 맡은 정태우가 그 바턴을 이어받아 드라마를 마무리 지었다. 제빵왕 김탁구에서는 구일중 회장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는데 구일중이 빵 만들기 전 경건한 마음을 갖고 기를 모으는 장면이 전광열 빵댄스라는 이름으로 편집되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사인에서는 선악이 공존하는 이명환 원장 역을 맡아서 많은 시청자들을 전율태했다. 오로지 인수를 추구하는 허둔과는 달리 야심만만하고 권력욕이 많은 이명환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회개의 모습을 보였고 특히 극중 마지막 회에서 보여준 CCTV를 통해 주인공 박신양의 죽음을 목격하고 오열하는 장면은 가히 인상적이었다. 무사 백동수에서는 오랜만에 선한 여긴 검선 김광택 역을 맡아 주인공인 백동수의 스승이자 멘토로 출연했다. MBC 드라마 빛과 그림자에선 부정부패를 일삼는 권력 탐욕가 장철환 의원 역을 맡았다. 허준 이후 처음으로 악질 그 자체인 캐릭터를 연기하게 된 셈인데 전광열 특유의 매서운 눈매와 중후한 목소리 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들어맞는다. 특히 옆머리를 살짝 쓸어넘기면서 아으라는 신음소리 또는 다짜고짜 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바로 무언가를 집어던지는 것은 그야말로 극강의 분노 연기. 계속 보니 귀엽다는 반응도 다수 있다. 그냥 악질 연기만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굽신거리는 연기 또한 그동안의 전광열의 연기를 봐온 시청자들에겐 상당한 신선함을 선사하기도 했다. 빛과 그림자 방영 초에는 케이블 채널인 MBC LIF에서 평일 20시 즈음 드라마 허준을 2편 연속 재방송해뒀다. 여기서 허 의원이 연애 청렴결백한 모습을 감상한 뒤 지상파 MBC로 채널을 돌리면 곧바로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장 의원이 연이 등장해서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작가가 같은 작가였으니 2013년 국가에서 후속으로 방송되는 불의 여신 정의에선 주인공 유정의 아버지인 유울담과 라이벌 관계인 이강천 역을 맡았는데 유울담의 배우가 이종원인데다 극중 배경이 선조 광해군 시절이라 왠지 좀 묘한 느낌을 주었다. 이 멤버 아들의 전쟁에선 알츠하이머에 걸려 살인죄를 뒤집어 쓴 서진우의 아버지 서재혁 역으로 열연을 펼쳤다. 연이어 대박에서는 이인좌 역을 맡아 연기했다. 본인이 왕족이라 왕위를 직접 탐하여 난을 일으킨다는 설정으로 등장하여 숙종 때부터 역심을 품고 숙종에게 숙빈 최씨를 접근시키는 등의 모략을 펼치는 최종 보스 격인 인물로 설정되었다. 마지막에는 역사처럼 거열형으로 생을 마감한다. 2018년 영화 머니백에서 부패한 정치인 문희원 역할로 출연해 모처럼 스크린으로 복귀했다. 2020년 소설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에선 흥선대원군 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를 펼쳤다. 그를 국민 배우 반열에 오르게 한 허준을 보면 선량한 역할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연기자 같지만 선과 악이 혼재된 역할에서도 엄청난 연기력을 보인다. 사실 그가 맡은 주인공 허준 역시 유이태를 만나 개과천선하기 전에는 성격도 더럽고 거친 인물이었다. 아예 1화에서 그가 소개되는 장면이 밀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가격을 올리고 자해공갈에 가까운 짓거리를 통해 기어이 이를 받아내는 조선판 양아치나 다름없는 짓을 하는 장면인데 이런 연기도 아주 훌륭히 해낸다. 눈매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표정에 따라 선해 보일 수도 있고 악해 보일 수도 있는 인상이다. 그 카리스마로 인해 정재계의 거물이나 악역에도 일가견이 있으며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연기자다.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하면서 레전드급 연기를 보여주었고 그 중에서도 우는 연기, 오열하는 연기는 대한민국의 여러 배우들 중에서도 최고로 꼽힌다. 눈물, 콧물은 물론 감정이 제대로 이입되면 침까지 흘려하면서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데 가히 슬픔 그 자체로 보일 정도다. 기본적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한 외모라 슬픔 외에도 연기할 때 감정이 표정으로 매우 진하게 묻어나는데 이러한 표정들이 인터넷에서 짤방화되면서 다른 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다. 무명 시절이 10년 정도로 길었는데 단역부터 시작해서 연기력 하나로 주연까지 올라오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전광열의 뛰어난 연기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마리텔에서 출연하여 연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왜? 단 한마디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영상이 유명하다. 뒷내용을 더 보고 싶으면 이 영상을 보도록 하자. 최완규 작가의 드라마에 많이 출연하는 편이다. 권순규 작가의 드라마에 3편 출연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 위대한 여정 한국판의 더빙을 맡아 전문 성우 못지않은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었다. 1편 마지막의 대사 이동하라 이동하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는 대사가 압권. 개그 콘서트의 생활사투리 코너의 진행자 박준영의 개그 소재로 박준영이 전광열로 빙의하고 짧게 소리치면서 포즈를 취하는 모션으로 패러디를 하기도 했다.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전광열이 출연한 드라마 청춘의 덫의 노영국을 패러디한 것이다. 허준에서 보여준 의학인으로서의 중후하고 믿음직한 이미지를 살려 한국 야쿠르트 헛되나무 쿠퍼스의 모델로 서기도 했다. 헛되나무 쿠퍼스의 효능을 입증하며 브리핑을 하는 의학인 기믹이었는데
하필 사인의 이명환과 이미지가 겹쳐서 수많은 패러디 UCC가 탄생되기도 했다. 광고 시점과 드라마 방영 시점이 맞물리며 적절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강렬한 임팩트를 일으킨 결과 사인 종영 후 1년 후에도 전광렬의 반공식적인 별명은 푸퍼스가 되고 말았다. 보람상도 CF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 낮 시간대에 자주 나오는 상조, 보험 광고 특성상 한때 라이나 생명 CF 모델 이순재, AIA 생명 CF 모델 손범수 등과 함께 낮 시간대에 TV를 틀면 항상 나오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어찌된 이유인지는 몰라도 최지우와 함께 여명의 눈동자에 단역 출연을 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다. 공식적으로 여명의 눈동자 출연 배우 중에 최지우와 전광렬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흥근 감독이 기억력 좋은 배우로 전광렬을 꼽았다. 드라마 사인에서 A 사용지 23분량의 대사를 NG 없이 한 번에 끝내 현장 사람들이 감탄의 박수를 쳤다고. 영상 2018년 2월 7일 카톡 오픈 채팅에서 유행 중인 고독한 방 중 제일 유명한 본인방에 등장했다. 더 나아가서 2018년 5월 25일에 유튜브에 업로드된 스브스 뉴스에 출연했다. 영상 2018년에는 정말 오랜만에 다시 허준으로 분장하고 정관장 에브리타임 광고를 찍었다. 유튜브로 올라온 허준 보다가 한창 슬프거나 진지한 장면에서 에브리타임 광고 나와서 확 깼다는 반응이 종종 보인다. 2019년 마리텔에 나와 연기 수업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한 번 그가 왜 연기의 신이라 불리는지 입증했다. 그중 앞번은 뭐니뭐니 해도 빵 먹는 이등병, 행복하게 빵을 먹는 연기를 하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를 응용해서 군대 훈련소의 화장실에서 몰래 이등병이 빵을 먹는 모습을 연기했다. 그런데 채팅창에서 한 시청자가 대대장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라는 드립을 날렸고 촬영장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개그로 바뀌었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젊은 진행자와 시청자와 잘 어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베테랑급 배우이면서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점잖은 캐릭터가 아니라 기꺼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또한 울먹이면서 빵 먹는 연기는 한국 최고라고 평가받았다.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산에서 산삼을 캐는 장면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수백만 원대의 산삼을 가지고 촬영했다. 그런데 허준 종방연 당시 TV쇼에서 담당 PD의 말로는 그 상황에서 소품으로 쓴 실제 산삼을 연기 중에 전광렬이 한 뿌리를 잘라 먹었다고 한다. 산삼은 뿌리가 상하면 곧바로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걸 전광렬이 먹은 것이다. 당시 산삼 주인이 당대의 톱스타였던 전광렬에게 차마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프로필 키며 168cm라고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확인된 증거는 없다. 다만 마리테리의 출연 당시 168, 170cm인 황재성과 나란히 섰을 때를 보면 황재성과 거의 비슷하게 보였다면 실제 키는 170cm 이하로 예상된다. 관현악단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은 하나같이 고가품들인데 특히 바순의 경우 거의 어지간한 승용차 1대와 동급일 정도로 상당히 비싼 악기다. 이때 같이 한 배우들이 정보석, 배종옥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불멸의 국어책 연기를 펼친다. 1990년 하반기에 KBS 1TV에서 제작 방영한 실록 드라마. 이 드라마는 방송 초기부터 미화됐다는 반론에 휩싸여 박정희 백준기 분 대역이 빠지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기획안으로는 해방 직후부터 6.25 사변 직전까지 다루기로 돼 있었지만 왜곡 논란이 계속 거세지자 결국 해를 넘기지 못하고 제작 중단이 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수많은 미디어 속의 김일성 중에선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김일성 캐릭터가 실제 김일성의 생애와 가장 유사하다는 의견이 많다. 단 공수훈련 부분은 세기와 더불어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교차 검증이 안 된다. 대부분 김일성이 뻥쳤다는 게 대세였다. 지금으로 치면 시크릿 하든의 현빈이나 애정만 만세의 이태성 정도라 보면 된다. 실존 인물인 차지철을 참고한 가상 인물이다. 오타가 아니다. 실제로 저렇게 자주 말하는 편이다. 1회 7일이므로 1회가 2번이니 14일이다. 약간은 오류가 있는데 일체를 먹지 않는다면 물 또한 포함되는 것인데 사람은 물 없이 3일을 넘기기 어렵다. 다만 물만 허용된다면 3주까지는 버틸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 달까지도 생존이 가능하다. 이 대사 중에 깔리는 배경음악이 모차르트가 14살 때 시스티나 경당을 방문해서 단 2번 듣고 필사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그레고리오 알레그리의 미제레레이다. 사극과 르네상스풍의 성가곡의 조합이 다소 이질적일 것 같지만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곡은 스승 유이테의 몸을 열어볼 때 한 번 나온 곡인데 스승의 몸을 열어보았고 그것이 스승님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 여겼다 고백하는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나왔다.